바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제가 오시기 전에 사실 궁금해가지고 원래 지역구에 약간 표본같이 지역구 관리의 표본같이 알려주신 분이시잖아요. 근데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지난주 토요일이었죠. 예결위원장이 지역구에 왔었다고 하던데 이게 보통 예산국회 앞두고 이런 일은 잘 없다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얘기를 하던데 어떻게 되는 상황입니까? 특례적인 일이죠. 이광재 예결위원장이 네. 부인, 아들 내외 며느리까지 딸 이렇게 일가족이 해남으로 휴가를 오셨어요. 아. 그렇기 때문에 제가 납치를 했죠. 때는 이때다. 그래가지고 완도에서 네. 해남 완도 진도 군수 및 군청 관계자 그리고 광역 기초위원들 다 모여서 예산관계 좀 간담회를 가져서 한 2시간 재미를 보았습니다. 이게 지금 다른 의원들은 너무 부러워하더라고요. 이게 사실은 잘 없는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없죠. 지금 예결위원장이 광역단체까지는 가요. 그러지만은 기초단체 오는 것은 거기가 대한민국 특구 아닙니까? 해남완도 진도 박지원 특구 그러니까 오시는 거죠. 원래는 사실은 불만 같은 게 좀 나와야 되는데 왜 박지원 의원만 이렇게 좋은 그런 기회가 있었느냐 이렇게 불만이 나와야 되는데 워낙 훌륭하신 분이셔서 의정생활 잘하셔서 별로 불만이 없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조심하겠습니다. 자, 이 얘기를 좀 하고 시작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네네네. 9월 달에 북한군이 추가로 3만 명을 파병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워낙에 이제 국정원장도 하셨고 전문가시니까 이게 가능성이 있는 얘기인가요? 맞는 얘기인가요?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겠죠. 왜냐하면은 젤란스키로서는 북한군 파병을 가장 두려워하는 일 아니겠어요? 그런데 제가 국정원장을 해서가 아니라 지금 현재도 국회 네. 정보위원입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국민들이 국정원을 믿어주십사. 그렇게 북한과 우크라이나 혹은 러시아가 움직이면요. 어떤 방법으로든지 대한민국 국정원이 그 정보를 캐치합니다. 그리고 CIA도 캐치할 수 있고요. 그래서 정보 공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영국의 MI6 이런 데 전부 같이 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잡힌 게 없다. 이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보고가 이미 있었어요 국정원에서 사전에 이런 내용들이 없다라는 게 좀 확인이 된 건가요? 제가 보도를 보고 좀 확인해봤죠. 물어보셨구나. 걱정 안 해도 되겠네요. 근데 김종대 전 의원님도 아, 군사 그렇지만은 전문가시니까 그건 절대 걱정 안 해도 된다 하는 것은 있을 수 없고 배제할 수 없는 가능성이 예, 있다라는 우리 거죠. 김종대 의원 나오셨으니까 예, 아니 뭐 저는 공급 측면에서도 저번에 폭풍 군단의 거의 절반이 러시아에 갔었기 때문에 그보다 더 많은 3만 명이 지금 갈 수 있느냐 굉장히 회의적이거든요. 이럴 만한 병력이 과연 되느냐 이것도 있고 또 한 가지는 러시아가 굉장히 슬픈 전장입니다. 작년보다 전사율이 9배입니다. 이게 믿어지십니까? 1제곱킬로미터를 점령하는데 1,300명이 죽고 우크라이나 1명이 죽을 때 러시아인 8명이 죽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말 그대로 고기 분쇄기라 그래서 신병이 한 달에 2만 7천 명이 징병이 되는데 전사자가 3만 7천입니다. 그러면 신병 한 명이 훈련소에 입대해 기대 수명이 2주예요. 지금 이렇게 많이 죽는 그 1차 대전 비슷한 소모전으로 갔다는 게 현대전의 역설입니다. 그러는 나중에 이게 이런 어떤 거 말 그대로 갈아 넣는 식이에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너무나 참혹해서 지금 5년이 거의 다 됐는데 이게 바로 첨단 무기가 날아다니는 현대 전쟁이 맞느냐 할 정도예요. 여기에 북한군이 와줬으면 하는 건 푸틴으로는 너무 절박한 게 막 그냥 사람을 분쇄기에 갈아 넣었으니 모자란 거예요. 사람이 모자라요. 북한 같은 데서 지원을 했으면 하는 게 자꾸 이제 뭔가 요구는 있었지만
그렇지만 북한도 한계가 있죠. 이걸 어떻게 그걸 다 됩니까 이거? 맞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좀 생각이 드는 게 너무 전쟁이 오래되다 보니까 약간 무감각해지기까지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처음에 전쟁 났을 때는 걱정도 많이 하고 뭐 메시지들도 내고 그랬는데 약간 이제 너무 많이 이제 사람이 죽었다는 말씀을 해주시니까 좀 다시 한번 200만입니다. 양쪽 합쳐서 이것도 물론 추정치긴 하는데 어떻게 200만. 됐든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외화벌이가 잘 되잖아요. 그리고 러시아로부터 식량, 네. 에너지, 생필품 더 중요한 2% 부족했던 미사일 ICBM 이런 기술 협력까지 받기 때문에 마치 박정희 대통령이 월남 파병을 해서 그 사병들로부터 삥땅 뜯은 돈 미국에서는 월 800불 받아가지고 우리 사병들한테는 한 150불, 200불 주어서 그걸 가지고 경부 고속도로를 놓고 경제 중흥을 했잖아요. 네. 지금 딱 그 현상이 북한에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15,000명을 파병해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월 1,200불을 사병당 받는데 거기에서 북한에서는 한 100불 주면 그것도 큰 돈이죠. 큰 돈입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김정은은 지금 경제개발비로 쓰는 거고 거기다 플러스 알파 장교들 엄청난 건데 북한으로서도 3만 명 파병해달라 하면은 유혹은 느낄 거예요. 그렇지만은 김정은도 이제 국제 정세를 생각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어서 자기 병사가 그렇게 죽는 것을 바랄 수 있을까? 근데 어떻게 됐든 지금 현재 우리 국정원에서는 첩보나 정보나 아무것도 잡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또 이후 상황 같은 것들은 또 나오면 또 짚어보기로 하고 이제 정치권, 우리 정치권 이슈로 좀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제일 따끈따끈한 이슈라고 할 수 있는 게 조정식 국회의장의 기자간담회입니다. 사실은 원래 예정이 돼 있었는데 그렇게 주목을 하지는 않았었는데 발언 하나가 굉장히 많은 관심을 끌고 있거든요. 질문이 뭐였었냐면은 지금 이렇게 야당에서 개헌을 반대하는 이유가 현직 대통령의 임기 연장,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 연장이 목표라고 보기 때문이 아니냐 이런 취지의 질문이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조정식 국회의장이 그 문제는 지금 시기상조 아닌가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서도 현직 대통령 연임 문제는 국민의 여론과 선택 문제라고 생각을 한다. 그러니까 좀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것 같은 그런 표현을 썼거든요. 일단 장윤선 기자님 먼저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이제 관련해서 사실은 이미 그 우원식 의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 그 87 헌법 체제에서 헌법 128조 2항에 그 어떤 뭐 임기 연장이라든가 또 중임과 관련된 거라든가 이것은 현직은 불가하도록, 왜냐하면 이제 87 체제가 만들어진 게 독재 타도의 산물로 만들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다. 왜냐하면 현직은 안 되거든요. 근데 오늘 조정식 의장은 현직도 국민들이 원하면 가능한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길을 연 거죠. 이제 이전에 의장이셨던 우원식 의장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런 입장이었는데 이제 조정식 의장은 그걸 열어서 이게 지금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관련해서 제가 오늘 청와대 고위 관계자한테 어떤 입장이냐 물어봤더니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라는 것은 기자님도 아실 것이고 그런데 의장님께서 지금 이 시기에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물론 뭐 맥락상으로 보면 뭐 대통령이나 청와대나 정치권이 반대해도 국민이 원하면 할 수는 있는 건데 네. 과연 국민이 그런 판단을 할 거냐, 이것도 지금 미지수고 지금 당장 직면한 이슈도 아닌데 왜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지 납득하기가 어렵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방금 직전까지 지금 그 정성호 장관 문제로 청와대 내부가 굉장히 곤란했는데 이번엔 또 조정식 의장 이슈가 터져서 여러 가지로 좀 매우 난감해하는 이런 분위기였습니다.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조정식 의장이 왜 이런 일단 발언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유시민 작가가 문제 제기를 한 것들, 최근에 경향신문이나 한겨레신문
칼럼이나 사설로 네. 염려되던 것이 지금 터지기 시작했어요. 어떤 경우에도 모든 법은 자기 임기 동안에 되면 자기는 해당이 되는 건 아닙니다. 소급을 안 하죠 보통.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것은 국민적 저항이 있고 실제로 우리가 200석을 의회에서 확보하기도 어려운 그런 민감한 문제인데 왜 조정식 부장이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그건 모르지만은 제가 생각할 때는 조정식 의장께서는 개헌에 방점을 찍고 그런 것은 국민이 원하면 그런 식으로 말씀하셨지만은 이건 파장이 굉장히 커질 것 같아요. 그건 어렵습니다. 이미 사실 파장이 굉장히 큰데 지금 국민의힘은 거의 릴레이처럼 메시지를 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에는 검은 속내를 드러냈다. 그리고 이제 여러 의원들이 막 메시지를 내고 있고 이 무소속의 한동훈 의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공소 취소가 좀 어려워지니까 이게 플랜 B를 가동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좀 공격을 하고 있거든요. 의원님 보시기에는 이게 지금 뭐 전당대회라든가 당내 역학구도 이런 데 좀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보세요, 김종대 의원님? 예, 한동훈 의원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 되면은 계엄 선포할 거다 이렇게까지 말을 했던 적이 있죠. 대선 전에 뭐 플랜 B가 이거고 플랜 C는 계엄일 거다. 아마 여기까지 그 말이 차 있었을 것이다. 뱉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한볼택이 쏟아내는 식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데 본물이 터지는 거죠. 본물이 터지는 건데 한비자에 보면 3인성호란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세 사람이 모여 떠들면은 없던 호랑이도 만들어낸다. 없는 괴물도 만들어낸다. 이게 요즘 들어가지고 이 정부가 뭘 특별히 잘못 안 해도 몇 사람이 떠들어대니까 그냥 판이 왕창 흔들리고 바뀌고 그러면서 이제 국회의장에 난 이건 말실수라고 봅니다. 그냥 이게 기자의 질문에 답변하는 형식이 되다 보니까 그거 뭐 국민들이 선택할 문제죠. 이런 식의 얘기가 마치 자기가 그걸 주장한 것처럼 지금 소비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빨리 일단은 본인이 수습을 하셔야 되는 거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는 절대 그런 어떤 연임을 염두에 둔 적도 없고 이게 개헌 논의에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걸 빨리 본인이 수습하실 일인데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3인성호라고 뭐 유 작가가 얘기하고 또 뭐 어디 유튜버가 얘기하고 그다음에 이제 국회의장의 말까지 덧붙여지니까 봐라 다 연결되는 거 아니냐 말이지. 이런 식의 말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그야말로 이제 괴물이 만들어지는 이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근데 그러면 의원님 보시기에는 청와대에서 혹은 이재명 대통령이 그럴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아니, 선을 긋는 게 필요하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이런 식의 권력 구상이라는 게 무슨 최근에 정계 개편 얘기가 그러지 않아도 솔솔 나왔던 건 사실인데 그거는 그냥 나오다가 수그러들만 한데 이게 불쏘시개가 돼서 또 살아날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사실 진실은 뭐냐? 이거 만들어진 괴물인 게 무슨 정계 개편, 권력 구조 개편을 통한 어떤 뭐 집권 연장 또는 뭐 더 나가서는 영구 집권, 무슨 이원 집정부제로 해가지고 뭐 저기 어떤 변형된 어떤 수정된 권력, 뭔가 이런 식의 어떤 그 구상이 있다는 거는 저는 절대 못 믿겠어요. 그런 것들을 아무리 상상하려고 해도 지금 그런 걸 만들 여지도 안 되고 실익이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이 부분이 되게 국민들 전체적으로 굉장히 궁금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나 혹은 청와대 쪽에서 그런 이제 연임을 한다라거나 아니면 정계를 좀 개편하는 이런 구상을 실제 가지고 있는 걸까 없는 걸까 이게 좀 궁금할 것 같은데 박지원 의원님 여권에 뭐 정말 정보가 굉장히 많으시고 다 아시기 때문에 흐름이 좀 그런 흐름이라던가 아니면 기미 같은 게 좀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허황된 얘기 같은 것들인가요? 글쎄요, 저도 정치는 미래를 지향하면서 현실을 잘 봐야 돼요. 그러면 개헌은 우선 의석수로 봐서 200석을 확보해야 국회에서 통과돼서 국민투표로 갈 수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지금 우리 김종대 의원 말씀했지만은 무슨 정계개편, 통합. 우리 민주당이 어떤 당하고 통합해요? 예를 들면은 조국 혁신당과는
이미 그러한 것을 논의하기로 했으니까 우리가 정계 개편이라고 하는 것은 소위 노태우 때 3당 통합처럼 우리가 국민의 힘하고 통합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개헌 문제를 조정식 의장의 본의가 개헌의 방점을 좀 강조하는 의미에서 나왔지 그러한 의도는 아닐 것이다 하기 때문에 결자 해지 차원에서 그것도 대통령이 얘기하기도 그렇잖아요. 당신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데 그렇죠. 그래 먼저 나서서 설명하기도 좀 결자 어려운 해지 문제죠. 차원에서 조정식 국회의장이 명확한 설명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진위가 뭐였는지 한번 조정식 의장이 좀 정리를 할 글쎄 필요가 저는 있겠네요. 말실수라 그랬는데 말실수가 아니라면 이거 정말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아니 근데 제가 오늘 청와대에서 고위 당국자한테 직접 확인한 것은 그런 낌새조차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본인이 이재명 대통령 본인이 아니기 때문에 당신 마음에 무슨 마음이 있는지 알 수 없고 또 조정식 의장하고 그것도 굉장히 오해스러운 일이에요. 네, 전혀 그런 게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자꾸 이상한 음모론 속에서 이상한 억측과 오해를 받으니까 이게 뭐가 됐든 부정적으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제 얘기를 이제 청와대 고위 당국자가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저는 이제 정계 개편과 관련해서도 뭐 박지원 의원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지만 뭐 저도 비교적 청와대와 정당 왔다 갔다 하면서 그 고위 관계자들을 취재를 많이 하고 있는데 네. 대충 낌새가 오거든요. 이런 분위기가 있다 하면. 근데 전혀 그런 걸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이상한 음모론은 지금 계속 돌아다니는 것 같다. 뭐 정계 개편 또 그밖에 어떤 대통령의 기획 그런데 그것은 확인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제가 오늘 뭐 국무위원하고 점심을 같이 했는데 지금 정부는 3대 메가 프로젝트 때문에 정신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무적으로 해야 될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고 뭐 이거 말씀을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주말 하루도 쉬지 않고 회의를 한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야 될 일들이 너무 많아서 그거 하느라 벅찬데 정치권에서 자꾸 이상한 얘기를 하니까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정말요? 진짜? 오히려 아니 그렇게 그러니까 얘기를 아까 제가 들으시더라고요. 3인 선거 얘기한 게 이게 한비자에 나오는 그 중인 정치 말하자면은 그 기득권 귀족 정치의 전형적인 패턴이라는 거야. 이게 저기 정치와 행정에 능한 선비들이 일을 할 때는 이런 여지가 별로 없는데 꼭 일하는 저기 그 세도가들이 모여가지고 말을 만들어내는 거요. 여기서부터 이제 이게 시작되는 중인 정치의 대표적 폐해라 그랬는데 오늘날 우리 저기 집권당이나 이 주변에 보면은 실제 일하는 사람보다 세도가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유리한 쪽으로 이리저리 비틀어 보고 말을 만들고 이러다 보니까 자꾸 통제 안 되는 사태가 나오는 거 아닌가. 그런 점에서 이건 참 개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개헌이 더 어렵습니다. 앞으로 이 개헌 논의는 여야의 그래도 지성들은 다 참여하고 헌정회가 지금 개헌에 또 어떤 외곽 세력이 대주고 이렇게 여러 사람들의 노력으로 진행되던 거거든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백년 대계를 새로 놓는 건데 이런 암초가 자꾸 생기면 나는 개헌 논의가 더 어려워진다고 보는데 어떻게 꺼냅니까? 더 어려워진다는 말씀이 굉장히 와닿는 게 사실은 진짜 할 거면은 미리 차근차근 준비를 해가지고 발표를 하는 방식으로 가지. 약간 내용이 일부 흘러나오게 되면 오히려 반발 여론이 다 확인이 되고 이래가지고 오히려 못하게 되는 그리고 안 한다고 확인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와버리게 되잖아요. 아니 지난번에 비쟁점 3가지에 대해서 개헌하자라고 우원식 의장도 이야기하고 이재명 대통령도 이야기하고 했지만 결국은 국민의힘 반대로 개헌하지 못했어요. 박지원 대표께서도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헌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결국은 자초됐거든요. 그런데 하물며 그것도 안 되는데 이 권력구조 개편 그리고 현직 대통령이 연임이 가능한 구조로 바꾼다? 저는 이거는 상상을 불허하고 국민들도 원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현실적으로 저는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예. 박지원 의원님 이게 좀 어려운 질문 하나 드리면 오늘 조정식 의장의 발언이 민주당 전당대회에 영향이 좀 있을까요? 제가 언급을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려운 질문 드렸네요. 의원님 어려운 뭐, 게 아니라 네.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정식 의장 스스로 수습하지 않으면은 일파만파가 될 겁니다. 네. 그 부산
부산밍 아이님이 박지원 의원님한테 질문을 하나 주셔가지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무엇을 그리 잘못하셨길래 저주를 퍼붓는 사람들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민주당은 어떻게 이렇게 되었는지요? 이렇게 슈퍼챗을 하시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일단 감사합니다. 민주 일부로서에서는 이재명 대통령께 불만을 가지고 있지만은 민주당 당원들이나 전체적인 우리 국민들은 한때는 70%까지 지지도가 나왔잖아요.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 경제 압도적 지지를 보내고 있지 극소수의 그러한 사람들의 얘기는 귀담아 들을 필요 없이 참고만 하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제 긴장되는 걸 하나 해야 되는데 광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요즘 탈모 고민 있으신 분들 많으시죠? 오늘도 특별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서울 강남에 위치한 모션 의원이 설립 20주년을 맞아서 파격적인 할인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이번 이벤트는 파격적인 가격 할인은 물론이고 추가적인 케어까지 제공된다고 하는데요. 평소 비용 때문에 고민하셨던 분들이라면 기회를 놓치지 마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모션 의원은 비절개 모발 이식으로 잘 알려진 곳이라 자연스러운 결과를 중요하게 보시는 분들께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벤트는 한정된 인원으로 마감된다고 하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비절개 모발 이식 문의 02533-5882에 지금이 가장 좋은 타이밍입니다. 광고 마쳤고요.